뮤직 매거진 뮤브 46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중음악 웹진 이진필자 한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현 씨.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영경 씨가 몸이 안 좋아서 네.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네. 하는 바람에 못 나왔고 아까 제가 연락하니까 인어공주 됐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는 그러니까 정신은 멀쩡한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 방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목이 완전 나가서 못 온다고. 안타깝네요. 그래서 오늘 좀 양해해 주시고 요즘에 좀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도 하도 기침을 해가지고 진짜요? 우리 편집자가 그거 다 걷어내느냐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 뮤브 들으시는 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성현 씨는 건강 괜찮죠? 저는 올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성현 씨랑 2024년 상반기 결산해 볼 건데 우리 이 상반기 결산 지금 녹음하기 전에 46회 녹음 30분 전 해가지고 인스타 라이브를 처음으로 켰어요. 뮤브에서. 근데 아주 좋았습니다. 네. 생각보다 진짜 많이 오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네. 거의 한 100여 분 다녀갔어요. 역시 잘 나가는 팟캐스트는 근데 그 중에서 나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남아있는 사람 한 20 몇 명 됐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고 요즘에 어떤 음반 뭐 상반기에 재밌게 들으셨는지 부탁드렸는데 많이 남겨주고 하셨어요. 일단 우리 인스타그램 댓글로 남겨주신 것들부터 좀 소개해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닉네임으로 할까요? 이름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인철환님이신 것 같은데 네네. 네, 상반기 베스트 앨범으로 RM의 Right Place, Wrong Person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이렇게 더 얘기를 해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앨범들도 들어봤었는데 취향은 아니었던 터라 별 길 없이 들었다. 그런데 국내로는 이제 김하혜씨나 제이클래프, 김한주 이제 실리카게 보컬 분이시죠. 등 이렇게 참여한 것도 그렇고 해외에도 뭐 도미앤 제이디백 같은 아티스트도 함께해서 여러모로 이제 이런 아티스트 같은 시도가 돋보이고 또 이제 단순히 대중음악가로서의 RM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RM으로서의 앞날을 기대하게 하는 앨범이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참 RM 앨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요즘 제가 뭔가 할 게 바빴죠? 많은데 약간 단순 노동을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때 오래 음악을 들으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을 게 많습니다. 많이 밀려 있어요. 어쨌든 RM 앨범 저도 참 인상 깊게 들었고 저도 지난 앨범보다는 이번이 조금 더 이분의 어떤 색깔 같은 것들이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네. 나름대로 잘 들었습니다. 인철환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고 그리고 또 그 아이디가 날아가자요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승윤 씨 팬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보니까 이제 앨범 단위로는 규현님의 리스타트 한참 들었었고 할로루님 집 요즘 종종 들으라고 해주셨네요. 보니까 그 규현 씨가 그렇지 않아라고 컴백 했던 싱글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안테나 뮤직 들어가서 처음 냈던 거죠. 네, 이거 앨범 얘기하시고 이제 민재님이 소개하셨던 할로루 씨의 그 이번 EP 집 정도 된다고 하셨고 노래도 이렇게 적으셨는데 10cm의 소년, 바닐레어의 수평선 한때 많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규현 씨 앨범 저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SM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색깔의 약간 가요에 더 가까운 느낌? 물론 이제 타이틀곡 좋게 들었습니다. SM에 있을 때도 가요 느낌이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아 참 노래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이풀 님이 저는 그저께부터 뉴진스 슈퍼내추럴에 꽂혀서 90년대 일본 시티팝과 뉴잭 스윙 다시 찾아서 듣고 있어요.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는 일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슈퍼내추럴 저도 참 좋았고 뉴진스 음악이 뭐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항상 있지만 이 슈퍼내추럴은 특히 그 뉴잭 스윙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도쿄돔에서도 큰 활약 했던 걸로 봤는데 뮤비도 이뻐서 매력적이었습니다. 뉴진스 팬이 아니고 잔나비 팬이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러네요.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니까 잔나비 팬인 걸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에서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빠르게 또 한번 쭉쭉 소개해 보겠습니다. 라이브여서 이게 댓글이 너무 샤샤샥 넘어가다 보니 몰개님이었던 것 같아요. 박기훈님의 여정 앨범 통으로 듣고 있다. 그리고 무슨 레이디스였는데 그쵸? 싱어송라이터 우지원이라는 분
앨범 잘 듣고 있다고. 새삼스레라는 정규 앨범이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개했던 환님, 인철환님, 네. 저스티스 노래, 그리고 하이퍼 드라마였죠. 네. 그리고 이게 앨범 제목이 노래도 있었나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앨범 참 좋았어요, 저도. 그리고 저희 이 팀은 어떻게 읽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 아티스트 딜레이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벨리보이가 함께한 허니무너스. 아까 본 게 드라시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드라시. 네. 드라시와 벨리보이가 함께한 허니무너스. 네. 추천 또 해주셨고, 뮤즈유님께서는 주니 앨범 좋다. 그리고 찰리 XCX의 브렛 네. 하셨고, 리헤이시는님께서는 이영지 스몰걸, 그리고 큐의 그렇죠. 스트로베리 러쉬, 김유나의 관능 소설 큐어, 그러니까 QWER의 고민 중독 이렇게 소개하셨고, 그리고 그만해님께서는 인디 펑크 밴드 데드 챈트, 그리고 미현 1214님께서는 모던 다락방 음악 추천하셨고요. 캐스 일러스트 작가님께서는 비욘세 앨범 소름 돋으면서 들었다. 그리고 우리 이즘의 동규 필자죠. 동규 에디터. 네. 비욘세, 리버틴스, 레몬 트윅스, 또 데이식스. 다 숫자 이렇게, 돌림이네요. 그 이제 비욘스도 약간 비욘스도 비욘스로 이렇게 하는 게 노린 건가요? 띄워서 그럼 이게 비원스 아닌가요? 비원스. 이즘의 신동규죠? 네, 맞습니다. 신동규 에디터는 이렇게 남겨줬고, 그리고 아하유진님께서는 뱀파이어 위켄드. 여기도 뱀파이어 좋죠. 위켄드 좋아하는 상현 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 길어질 것 같고, 뱀파이어 위켄드에 대해. 그리고 우리 이즘의 이승원 에디터는 레드벨벳 이번에 새로 나온 EP 네. 좋게 들었다고. 코스믹이었나요? 코스믹 그 앨범. 네. 더 코스믹 타이틀곡이죠. 네, 맞아요. 그 그 미드소마 이렇게 오마주였던 뮤비가 기억나요. 노래 참 좋더라고요. 뮤직비디오도 너무 멋있고. 미현 아니고 미현님인가? 미현 1214님. 피지 블루인가? 더 글로우에서. 상호간에 계속 뭐 맞나?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라이브에 참여해주셔서 댓글 남겨주셨고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상반기 추천 음악들 저도 못 들어본 거 있으면 좀 챙겨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성현 씨가 이렇게 오늘 나와서 같이 하게 될 텐데, 네. 작년에 우리 뮤브 1회가 2023년 상반기 결산이었어요. 맞아요. 그 저도 상반기 기억납니다. 음악 뉴스하고 상반기 앨범 노래 이렇게 네. 하나씩 했는데, 작년은 상반기 음악 뉴스 뭐 그래도 좀 있었는데, 올해는 역시 상반기 음악 뉴스가 지금 미니진 방시혁, 그러니까 미니진 하이브 아니면은 거의 다 묻힌 상태. 그쵸. 근데 또 우리 성현 씨가 지난번에 나와서 또 비욘세하고 테일러 스위프트도 아주 시원하게 잘해주고 아주 시원시원한 청년이다 우리 작가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진짜요? 약간 폭주하고 갔었는데. 이런 결산할 때는 이렇게 한 명 또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또 우리 성현 씨 모셨는데 네. 난 솔직하고 시원한 상반기 결산 해야겠죠. 그래서 미니진 얘기를 우리가 안 했어요. 미니진 사태에 대한 얘기를. 그쵸. 그때 우리가 뮤브 뉴직에서 하기에는 아직 뭔가 상황이 정리가 안 됐고 네. 뭔가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언급을 괜히 했다가는 또 다음에 상황이 바뀌어 있고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금까지 미뤄뒀는데 어쨌든 이제는 조금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흘러갈지 일이 뭐 이런 것들이 대략의 윤곽은 드러난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게 처음으로 문제가 됐던 거는 하이브 쪽에서 미니진의 배임 혐의를 네. 들이밀었단 말이죠. 이 배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니진 씨 배임 맞다? 근데 일단 되게 애매한 게 사실 배임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일상생활은 별로 안 쓰는 법률적인 용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하이브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배임은 아니지만 배신이라고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좀 일단은 사실 단어 자체를 좀 의미가 좀 그래가지고 배임이 맞다 아니다를 하기에는 뭔가 저희랑은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런 계약을 맺은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그래도 미니진 씨의 행동이 사실 좀 하이브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용납이 안 될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무래도 물론 이제 그만큼
근데 1차 기자회견 때 폭로를 하면서 이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뭐 이제 민희진 씨가 아무리 쌓인 게 많았다고 해도 이게 조금은 그래도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배신이라고 어쨌든 그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배신이라고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너무 완전 한쪽이 결백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배임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네. 배임이라는 거는 얘기한 것처럼 법률 용어입니다. 네. 배임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형법상으로 다른 사람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네. 여기가 중요해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네.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네.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여전히 뭐 조사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브 내부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고 네. 그래서 지금 민희진 혹은 민희진의 주변인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게 있나? 제3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혹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임무를 맡긴 본인 하이브죠. 네. 손해를 입혔냐? 이게 성립을 하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안 나왔어요. 그게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쟁점이네요. 배신이란 말 쓸 수 있겠죠. 네. 뭐 너 이러는 줄 몰랐는데 너 좀 그렇다? 이게 그쵸. 배신이에요. 배임은 아니잖아요. 배신은 네. 죄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 침착맨에서도 네. 소영 그 딸아이가 날 놀린 죄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놀리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배신하는 건 죄가 아니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신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네. 뭐 어떤 일신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죄가 되는데 지금 드러난 어떤 혐의점 이런 걸로는 이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저도 보면서 민희진 씨만 행동으로 하이브가 이렇게 휘청인다라고 볼 수는 없고 사실 뭐 자업자들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너무 하이브의 오판 아니었을까. 네. 감히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제 상황 파악이 좀 안 됐을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좀 성급했다. 그러니까 그쵸. 뭔가 확실한 어떤 물증이 있다거나 네. 뭐 어떤 확실한 정황 증거가 있다거나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 배임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네. 뭐 있다면 나중에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밝혀진 게 없는 상황에서 좀 너무 섣부르게 일을 그르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민희진 씨의 의견이죠. 그래서 아일릿이 뉴진스의 어떤 패턴 네. 그리고 뭐 포뮬러 이런 것들을 베꼈다라는 네.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말이긴 한데 일단 표절이라는 것 자체는 이것도 약간 법률적인 거라서 조금은 이제 아니다 맞다 그러다를 확 따지기는 어렵다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제가 좀 늦었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저번에 버스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버스 정류장에 무슨 이렇게 흑발에 소녀들 5명이 있는 광고를 보고 이거 딱 봐도 이게 뉴진스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일릿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확실히 이게 뭐 저도 그렇게 느끼긴 했지만 약간 그 일반 대중분들에게도 특히나 이게 비슷하게 올 수 있는 느낌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약간 그런 해프닝이었고 저도 사실 그때 이제 처음 나왔을 때 보면서 이거 확실히 뉴진스를 의식하긴 했구나 하는 게 보이긴 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게 제가 가장 이제 시장에서 잘 나가는 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는구나 하면서 조금 찝찝하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콕 집어서 표절이라고 말하기도 사실 좀 애매한 게 많긴 하거든요. 일단 뭐 이제 음악을 좀 더 논하는 입장에서는 음악 자체로서의 약간 표절 시비는 오히려 없었고 네. 사실 이게 다 약간 시각적인 뮤직비디오나 뭐 화보나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걸 다 느낌적인 느낌이 다 모여가지고 된 거다 보니까 네. 이것도 좀 속 시원하게 사실 말하기는 되게 힘들죠. 저도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저도 참 저한테는 이게 언론에서 많이들 물어봤었어요. 네.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한 게 맞느냐, 네.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 많이 물어봤었는데 완전 초창기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에서부터 얘기가 나올 때
아일리시 뉴진스 따라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그 얘기를 이제 물어봐서 저는 솔직히 아일리시 뉴진스를 그렇게까지 따라한 것 같진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뉴진스가 나온 어떤 해왔던 뭐 작품들, 이미지들 이런 게 있고 이게 너무나 히트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갈 수는 있겠지. 네. 근데 뭐랄까 디테일은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두 팀의 지향점이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동의하진 않는다. 네. 뭐 언뜻 유사하게 보일 수는 있겠다. 네. 그렇지만 디테일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언론에 다 나왔어요. 아. 저 그때 3사 인터뷰를 다 했어요. KBS, MBC, SBS. 역시 잘 그게 지금 다 나가시는- 박제된 거예요. 저 그리고 욕 엄청 먹었어요. 그러고 진짜요? 나서.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이후에 민진 씨가 직접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네. 나는 이게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네. 그리고 그 원작자들도 이거는 왜 상의 없이 가져갔느냐. 근데 사실 안무에서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상의가 된 줄 알고 그쵸. 합의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같은 회사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걸 당연히 익스큐즈가 된 상태에서 가져갔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는 저도 이제 입장이 좀 바뀌죠. 왜냐면은 표절은 법률적인 용어인데 네. 법률적인 용어면서 상당히 개인적인 용어이기도 해요. 맞죠. 특히 이제 원작자가 제기하는 순간 이거 상당히 커집니다, 일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첫날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여기서 뭐 뉴진스가 뭐 아일리 뭐 어쩌고 뭐 아일리시 뉴진스 베꼈다 뭐 누가 누구 베꼈다 뭐 비슷하다 아무 소용 없어요. 원작자가 너 이거 우리 거 베꼈지 얘기하는 순간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이게 법적 문제로 비화가 커질 수 있고. 맞습니다. 근데 이건 뉴진스 쪽에서 어쨌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표절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 명백하게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어려울지라도 참고에 쓸 수 있겠구나. 네, 좀 참고를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약간 이제 소위 말해서 손민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게 진짜로 뭔가 걸리는 건 아닌데 좀 상당히 찝찝할 정도로 이렇게 의식을 많이 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그 빌리프랩에서 그렇게 영상을 올렸잖아요. 네. 그 이후에. 그러면 너네도 뭐 멕시코 진스 따라한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해 진짜. 아이. 그리고 그렇죠. 뭐 너네도 뭐 이거 따라한 거 아니야? 뭐 스피드 따라한 거 아니야? 뭐 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네. 그 영상 어떻게 봤어요? 일단은 저도 이게 약간 핫하게 이렇게 불타오르길래 저는 그날 아마 올라왔던 날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봤었고 아마 제가 다음날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리프랩이 진짜 억울하다면은 그쪽에서 말하는 논지가 조금 이해가 갈 수 있겠다 싶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뉴진스 자체도 어찌 보면 좀 흔한 것들을 모아서 아는하게 만든 팀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해외 팬들의 분석이었는데 뭔가 뉴진스 자체가 뭔가 멤버들의 약간 빈자리가 많아 보이는 팀이다. 사실 이제 뭐 아이브, 장원영 빼고 논할 수가 없잖아요. 안효진 빼고 논할 수 없고 뭐 네네. 블랙핑크, 제니, 리사 이렇게 member들 빼고 논할 수가 없는데 뉴진스는 조금 그것보다 멤버 개개인보다 프로듀싱에 영역이 많아 보이는 팀이다 보니까 조금 그게 시시비비가 갈릴 수 있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전에 봤었는데 그걸 사퇴하고서라도 영상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편인지 모르겠는데 좀 짜친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조악했죠? 예. 그리고 영상 소스를 막 어제 이성 DC에서 가져온 것도 그렇고 아니 뭐 가져올 수 있는데 네. 그거 좀 안 들키게 가져와야죠. 가져오면 안 되지. 그쵸. 그러니까 DC 인사이드에서 그 글을 보고 얘네들이 뉴진스 또 표절이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네. 그러면은 본인들이 더 조사를 해서 그 자료가 진짜 맞는지 그 자료의 원본을 가져오든지 맞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죠. 그런 식의 어떤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DC 인사이드에 있는 이미지를 캡처해서 가져온다거나 네. 이런 거는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저는 저 이 얘기를 사실 뮤브에서만 안 했지 네. 뭐 언론사마다 다 얘기를 이미 다 해놨는데 다 했던 거고 다 나갔는데 이게 진짜 억울했으면은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표절이 아니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이제 곡이 나오기 전에 네. 그러니까 뉴진스 작품이 나오기 전에 우리 이미 뭘 만들고 있었다 이거를
그 뭐 컴퓨터 기록이나 뭐 어떤 뭐 자체 콘텐츠를 만들면서 있었던 뭐 카메라의 어떤 촬영된 기록 뭐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긴 생머리 우리도 하려고 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얘네들이 뉴진스가 샤넬 간 것처럼 우리는 아페셀 간다. 이것도 우리 원래 하려고 했다. 이거 원래 우리 얘네 가기 한참 이전부터 회의를 했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 얘기가 이제 무산이 되는 거고 법원에서도 실제로 뭔가 표절에 대한 그 반론을 제기할 때 네.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곡이 발표되기 전에 난 이미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게 그렇죠. 입증이 되면은 그냥 끝나요. 게임이. 네. 그냥 우연히 겹쳤구나. 네. 근데 이제 우연히 겹쳐도 뭐 비용을 지불한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저 보면서 자료 되는 거가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약간 캥긴 게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쉬운 대응이었던 것 같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는 너무 미니진 편 든다. 뭐 미니진이랑 뭐 아는 사이네 어쩌네 뭐 별 얘기 다 나오던데 저는 오히려 빌리프랩 쪽을 알지 미니진 씨는 전혀 몰라요. 어두어랑은 아무 관계가 없고 빌리프랩에서 아일릿의 데뷔 전에 네. 음악 감상에 초청이 왔었죠. 그래서 빌리프랩은 사실 그리고 엔하이픈이 빌리프랩이잖아요. 아, 그렇죠. 엔하이픈도 행사를 한다고 저한테 초대가 왔어서 네. 그때는 갔었고 그래서 빌리프랩 쪽 관계자들은 만나보기도 했고 연락처도 서로 갖고 있고 그렇게 연락도 오고 아일릿도 그렇게 왔었는데 제가 그날 다른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서 아마 빌리프랩이랑은 다 뭐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도 이제 좀 불쾌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관계가 있어서 뭐 누구 편을 들어주고 뭐 이런 건 전혀 아니니까. 맞죠. 제가 볼 때 그냥 내 입장에서 보기에는 지금 한쪽의 어떤 의견이나 어떤 뭐 뒷받침되는 내용들이 너무 빈약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맞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리프랩 쪽에서도 뭐 뉴진스도 뭐 열의해서 가져온 거 아니냐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아일릿이 아니 물론 되게 흔한 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아일릿의 많은 것들이 다 뉴진스 하나하고만 겹친다는 그런 이제 의식이 많기 때문에 핀트도 좀 못 잡은 게 아닌가 싶긴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고 참 상반기가 너무 시끄러웠고 네. 뉴진스라는 팀이 뭐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일본에서도 잘 싱글이 안착을 했고 뭐 팬미팅도 도쿄돔에서 열었고 그래서 활동이 일단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어도에 이사가 둘이 바뀌었죠. 아, 네네. 미니진 씨를 제외하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그 이제 아마 2차 기자회견 아마 2차 기자회견이었나요? 그때 이제 한 뭐 질문 들어왔을 때 이제 민희진 씨가 그 이사가 사진 교체되면 어떻게 될 거 같냐 하니까 그분들이 회방 놓으면 그게 배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하이브에서는 그만큼 눈에 까신 사람이니까 견제를 하고 싶어 하는데 배임죄를 먼저 들먹인 순간 이제 그게 자충수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이 네. 배임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부터는 그 배임을 입증을 하냐 못하냐가 네. 됐기 때문에 참 아무튼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일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지금 K-팝 업계에 대한 네. 너무 적나라한 현실을 본 것 같아서 씁쓸한 그렇죠.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뮤브에서 지금까지 소개를 안 했었는데 상반기 뉴스를 소개하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부득이하게 또 네. 했습니다. 저는 미니진 하이브 관련한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더 이상 앞으로 언론에서 얘기해도 코멘트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뭔가 더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이제는 그냥 그만 얘기하려고요. 그렇죠. 민희진 씨 뭐 그만하자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미니 씨 2차 기자회견 전날에 또 다른 매체랑 통화하는데 뭐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하이브가 진짜 음악하는 회사면 이제 그만해야 된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미니진 씨와 뉴진스도 엄청난 손해가 갔지만 네. 지금 하이브에 있는 아티스트들 그 뭐 르세라핌 그리고 뭐 당연히 아일릿 뭐 이런 팀부터 지금 수많은 아티스트와 그들의 팬들 당연히 뉴진스 팬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정신적인 충격 네. 그리고 뭐 상처 지금 제가 정신적인 그로기 상태라 그랬는데 네.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하는 회사에서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든 봉합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생각해야지. 이 아티스트와 팬들을 생각한다면 특히 아일릿 이제 데뷔 하나 했는데 네. 너무 큰 사태에 휘말려서 그 데뷔 한 달 차에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참 그런 것들 저는 마음이 참 아팠고 이게 좀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잘 봉합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자, 노래 두 곡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번 방송 이후, 그러니까 이 다음 주 방송부터는 스포티파이에 계신 분들도 노래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스포티파이의 어떤 정책이 바뀌어서 팟캐스트에서 노래를 듣는 게 이제 사라집니다.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번 방송까지는 스포티파이에 계신 분들은 노래를 그냥 쭉 같이 들으실 수 있는데 다음 방송부터는 노래를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제 잘못이 아니고 스포티파이의 어떤 정책이 바뀐 거니까 왜 그랬을까요? 스포티파이에 많이 항의해 주시고 데모해 주시고 네. 다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이게 좀 아쉬워요. 음악을 좀 들으면서 방송을 같이 들을 수 있다는 이점이 상당히 컸는데 그게 메리트였던 플랫폼인데. 이제 음악 없이 또 재미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보겠지만 아무튼 저희는 음악 방송이기 때문에 음악 얘기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 유튜브에 가셔서 그 플레이리스트를 쭉 들으시거나 아니면 좀 본인이 찾아서 듣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 아무튼 오늘까지는 노래를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그리고 아일릿의 마그네틱. 오늘은 대중음악 웹진 이즘의 한성현 에디터 모시고 2024년 상반기 음악 결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재밌는 얘기, 즐거운 얘기 해볼 건데 네. 상반기에 가장 잘 들었던 노래들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네. 좋은 노래가 진짜 많았는데 우리 두 곡씩 소개하려고 하고 네. 사실 영경 씨가 오늘 오기로 했었는데 못 와가지고 네. 둘이 메꿔야 되다 보니 좀 분량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후보 10곡 그 중에서 소개하는 곡은 2곡 이렇게 네. 될 건데 후보 10곡은 저희 뮤브 인스타그램에 다 올려둘 거고 네. 후보 5곡 먼저 소개하고 첫 곡 그 중에서 어떤 곡 좀 특히 추천할 건지 네. 성현 씨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아, 네. 하나씩 하면 되겠죠? 네네. 저는 발매 순으로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리를 했는데 네. 일단 첫 번째 규현의 그렇지 않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스타트 앨범의 타이틀곡이었죠. 네네. 네, 안테나 이적하고 나서 바로 낸 그 앨범이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곡은 엠믹스의 대쉬입니다. 네, 이거 그 나름 이제 주변에서 좋아하는 분들 많았고 저도 좋게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좋았습니다. 네, 세 번째 곡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제가 요즘 BBC 라디오 듣다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루디멘탈과 스캡시스의 그린 앤 골드 피처링 샬롯 플랭크 앤 리코덴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는 네 번째는 호지어의 투 스윗 이거 빌보드 1위 싱글이죠. 네네. 네, 이거 라디오 많이 나오더라고요. 흥겨워서 되게 좋게 들었고 BBC 라디오를 들어요? 가끔 심심할 때 제가 워낙 좀 저도 신보를 막 챙겨 듣는 만큼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환기일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라디오인 것 같아서 좀 요즘 그 신사의 나라, 훌리건의 나라들은 뭘 듣나 싶어서 이렇게 가끔 듣다가 많이 발전하곤 합니다. 우리 라디오를 들어야지. 열심히 듣겠습니다. 그 미분은 많이 듣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이달의 소녀의 5명 멤버가 나와가지고 만든 그룹이죠. 네네. 아르테미스의 벌스라는 곡 이렇게 5개 먼저 얘기해봤습니다. 네, 그 중에서 아르테미스의 곡 소개하실 거죠? 네, 아르테미스의 벌스라는 곡을 일단 꼽았고요. 이제 이 팀이 작년에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회사랑 좀 많이 트러블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총 12명의 멤버가, 이렇게 소송을 하고 나서 5명이 그 버터플라이 그 유명한 노래잖아요. 네네. 이달소의 노래. 그 노래까지 맡았던 그 프로듀서인 정병길 씨의 회사에 들어가서 5명이 모여서 아르테미스라는 그룹을 새로 만들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올해 5월 32일에 정규 앨범 냈는데 그 선공개곡을 총 4곡이 냈거든요. 네. 그중에 이 벌스가 첫 번째 선공개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서는 되게 놀랐던 게 딱 듣자마자 이거 빌리 아일리시의 베리어 프렌드 아닌가.
물론 이게 뭐 표절이란 얘기는 아니고요. 네. 사실 빌리 아일리시의 음악이 되게 어마어마했잖아요. 이번 애플뮤직에서도 30몇이었나요? 그 이거 수록되는 데뷔 앨범이 오르기도 했었고 네. 그만큼 파급력이 엄청났던 앨범인데 사실 그만큼의 컨셉이 좀 매니악하다 보니까 이거를 국내 아이돌이 되게 케이팝이 아무리 트렌드를 잘 따라한다고 하지만 이것까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물론 그렇게 뭐 시도를 했던 팀이 뭐 퍼플키스나 그런 팀들이 있긴 한데 뭔가 좀 아쉬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아르테미스 벌스는 여기에다가 더 빡세게 그 드럼 앤 베이스까지 가미하면서 네. 굉장히 스케일이 크다. 엄청나게 규모가 큰 그런데 이제 뮤직까지 엄청나게 호러적이고 하다 보니까 좀 보면서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네, 앨범은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 곡은 진짜 좋았어요. 음악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좀 장르 음악적인 성격도 있고, 네. 확실히 아주 대중적인 팝한 음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래도 참 저도 인상적이고 멋있는 곡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워낙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쪽을. 아 제가 뭐 케이팝을 좀 많이 듣긴 하다 보니까요. 예. 그런데 사실 뭐 특정 팀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색다른 시도가 있으면 특히 더 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병기 씨의 어떤 작품관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 저 원래는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엔 조금 좀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 이달의 소녀를 사실 그 전까지는 별로 크게 관심이 있던 팀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이 좀 제가 좀 삐뚤어져가지고 소송한다고 하니까 약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듣게 되면서 생각보다 노래가 괜찮은 게 많다 했는데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나온 팀이 이렇게 정규 앨범 사실 케이팝에서 정규 앨범 얘기 되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선공개곡을 4곡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첫 곡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케이스여가지고 저 이렇게 담아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현 씨의 첫 번째 상반기 추천곡 아르테미스의 벌스 네. 가져오셨고 저는 한로로의 집 가져왔습니다. 이거 약간 어둡네요. 이게 제가 뮤브를 매주 하다 보니까 네. 뭐 음악 뉴스 매주 하고 매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하고 그리고 신곡 추천 거의 매주 하고 하다 보니까 좋은 노래는 이미 거의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개한 작품을 또 얘기하게 되는데 뭐 양해해 주시고 한루루의 이 집은 5월 28일에 나왔죠. 두 번째 EP 타이틀곡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발매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막 얘기를 해가지고 네.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일단 들어보시라. 음악 참 좋더라. 그냥 그 정도 소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조금 다시 살펴보고 네. 전 앨범이랑 또 이렇게 쭉 이어서 들어보고 하니까는 이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 그러니까 살고 있던 집인 거죠. 네. 그런 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집을 표기를 지읒, 아이, 비읍 이렇게 네. 이 뭐랄까 글자 하나 하나로 해체를 해놓은 건데 네. 전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냥 젊은 세대의 어떤 창의력 이런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첫 번째 EP 이상 비행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비행을 마치고 나 이제 사랑을 할 거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렇게 낭만을 막 얘기하면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집이 너무나 현실이고 그 차갑고 무겁고 혹독한 그런 현실이더라. 그래서 그 집이 해체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서 글자를 써놨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참 그것도 아이디어, 있네요.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 멜로디와 노랫말에서 이 사람 참 상당한 설득력을 갖춘 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항상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 1집에서도 사랑하게 될 거야라는 곡이 있었고 여기서도 넌 나를 사랑해줘야 돼. 뭐 이런 노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 어떤 구원이 된다. 네. 어떤 하나의 해답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인 거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현실적으로 또 이상적으로 풀어내는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앨범을 쭉 들어보면은 그 스토리텔링에 좀 동의하게 되는 특히 첫 번째 EP랑 이어서 들으면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한로로는 참 이 시대에 드문 특히 이제 신예로서는 참 드문데 앨범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항상 작품 단위의 얘기를 하려는 사람이라서 네. 그래서 한로를 할 사람들이 항상 얘기할 때 뭐 정규 언제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그쵸. 항상 하는 것 같고 저도 그래서 한로로 씨가 언젠가 낼 정규가 참 기다려지고 정규가 아니더라도 다음 EP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할까 어떤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까 그리고 이분이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어리면은
뭐 당연히 경험도 그만큼 아직은 적고 네. 경험을 더 많이 하면서 어떤 사랑 이야기들,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써내려갈까. 그렇죠. 더 그런- 쌓아갈 게 많은 아티스트죠. 그런 기대가 돼서 참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 DMZ 피스트레인에서도 아주 뜨거운 반응 얻었던 것 아, 같고요. 맞아요. 페스티벌 되게 많이 네, 다니더라고요. 아주 그리고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도 네. 단독 공연이 잘 됐고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뮤지션들 사이에서도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인기 한로로. 많더라고요. 한로로 KBS 얘기를 나가고. KBS 그 지코의 아티스트 예, 예. 거기 나왔었고 이 아티스트들이 요즘에 한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네. 한로로 완전 초창기부터 추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항상 그거에 대한 음. 자부심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내적 친밀감. 그래서 한로로 씨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아,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죠. 네. 저도 약간 일방적인 친밀감이 있어요. 인터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동문이고. 아, 그렇죠. 진짜 다전공은 이제 저희 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다면서요. 아, 너무 TMI인가요? 아니. 알아서 편집해주세요.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까지 있어야지 또, 그렇죠. 그렇구나. 또 네.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아무튼, 한로로 씨의 이 노래 전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성현 씨가 추천하는 아르테미스의 벌스, 그리고 한로로의 집, 이렇게 두 곡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2024년 상반기 최고의 노래 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후보 10곡 중에 5곡 봤는데 네. 나머지 5곡 소개해 주시고 또 어떤 곡을 그 중에서 좀 더 미는지 네.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제 두 번째 파트 후보는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아이돌 그룹이죠. 킬스 오브 라이프의 마이다스 터치. 이거 제가 저번에 뮤브 나왔을 때도 그 월드컵 했었잖아요. 약간 망한 콘텐츠 아니었나요? 그거 한 번 하고. 아니야. 또 할 겁니다. 아니, 저 가고 나서 한참 꽤 지났는데 한 번도 안 하셔가지고 해서 저는 그렇구나 했거든요. 어쨌든 거기서 언급했던 곡인데 지금도 많이 들어요. 되게 깔끔하고 그 Y2K 브리트니 스피어스 감성을 잘 따왔다. 좋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이미 XX의 Bed on the Floor라는 곡이고요. 제이미 XX는 그 DXX의 멤버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멤버들이 최근에 또 솔로 앨범 계속 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앨범 낸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정규 앨범인데 그 이제 그거에 한 두 번째 뭐 리드 싱글도 냈던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영국의 EDM 여성 아티스트 베키 힐이라는 분의 Right Here라는 곡인데요. 네. 저는 이제 이것도 라디오로 들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2010년대 중후반에 이제 어쨌든 노래 많이 들었다 보니까 딱 그때 약간 제스 글린 같이 그 소울풀한 보컬 있잖아요. 네. 그런데 특히 좀 전자음악과 이렇게 연이 맞는 그런 캐릭터 있죠. 이게 엄청나게까지는 아닌데 그 좀 하드한 드럼앤베이스 트랙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막 비트가 엄청 요동이 치는데 거기다 이렇게 소울풀하게 확 내질러주니까 되게 신나는 곡이었다. 사실 앨범에도 넣었다가 뺐는데 어쨌든 이 곡은 진짜 잘 듣고 있습니다. 베키 힐. 네. 그리고 이거 좀 최근에 나온 곡인데 디스클로저의 She's Gone Dance On이라는 곡이고요. 네. 디스클로저도 한창 인기 많았었죠. 그쵸. 2010년대 뭐 중후반에 진짜 네. 날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한창 샘 스미스가 뭔가 이렇게 렛치 이런 노래죠. 네, 렛치랑 오맨도 전 많이 들었던 맞아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약간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BBC 라디오 들으면서 컴백했구나 하고 알았는데 은근 꽂히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아까도 이제 오면서 신나게 듣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가장 최근 곡인데 찰리 XCX랑 로드가 함께한 The Girl So Confusing Remix with 로드인데요. 이거 이제 이번에 낸 신보 브렛 앨범에 있는 수록곡인 Girl So Confusing을 이제 리믹스한 트랙이거든요. 네. 이 가사 자체가 약간 로드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가사에 보면은 우린 헤어스타일도 막 비슷하고 사람들이 많이 묶어서 언급하는데 뭐 이렇게 다르고 뭐 그러면서 이제 되게 살기 힘들다 팍팍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저력이 아닌 저력송 같은 게 돼버렸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로드가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반응도 좋고 저도 되게 음색이 은근 잘 어울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오 괜찮다 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곡 그 중에서 네. 두 번째로 우리 성현 씨가 강추하는 노래 뭡니까? 저는 제이미 XX의 Bed on the Floor 피처링 허니 디존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뮤브 때 월드컵 갖고 나왔던 노래네요. 네, 네. 사실 이거는 조금 뮤브 덕분이기도 한데 그때 저한테
각자리 이렇게 월드컵 할 거니까 노래를 정해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16곡이었다가 반 줄여가지고 겨우 이렇게 했었는데 네. 좀 한 자리를 조금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애플뮤직 들어가서 이제 그냥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신곡에 이게 떠가지고 JMXX 나왔구나 하고서 들어봤는데 오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이 아티스트가 약간 UK 게러지랑 하우스 어쨌든 댄스 음악이긴 한데 그래도 저번 앨범이 뭔가 엄청 신나는 그런 앨범이었던 것 같진 않거든요. 네네. 약간 조금 감성적이고 미니멀한 게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와우 너무 신난다. 제가 또 쉬운 음악 좋아하잖아요. 어려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해서 무지성으로 흔들어 제칠 수 있는 그런 곡이 필요한데 네. 이게 딱 그런 좀 수요를 충족하는 곡이다. 그래서 진짜 하반기에 앨범 나오면 진짜 이거 좀 큰 거 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이미 XX 참 네. 나올 때마다 좋은 앨범 내줘가지고 네. 항상 기대하는 아티스트고 믿고 듣는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월드컵 얘기했는데 월드컵은 하반기에 또 하나요? 재정비해서 재미나게 돌아올 겁니다.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깜빡하고 저는 후보를 얘기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까버렸어요. 그러네요. 여기서 10곡 한 번에 까겠습니다. 한로르의 집, 그리고 여자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질색이니까. 아딱질. 네. 아딱질 참 줄임말도 좋고 그렇죠. 이 노래 자체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타이틀곡보다 훨씬. 슈퍼레이디가 타이틀곡이었는데 아딱질이 훨씬 좋은 노래 네. 였던 것 같고, 김범수 씨가 또 새 앨범 오랜만에 냈는데 인터뷰를 이즘에서 했었죠. 네, 맞아요. 저는 나이라는 곡 참 좋아했습니다. 이거 최유리 씨가 만든 곡이었는데 최유리 스타일이면서도 김범수의 어떤 표현력이 묻어나는. 네. 그리고 빌리 조엘의 아주 오랜만에 컴백곡 Turn the Lights Back On. 네. 이 노래 참 멋있었고요. NCT 도영 씨의 나의 바다에게. 네. 그리고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Obsessed. 참 이 노래 멋있었어요. 그렇죠. 가사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약간 나 네 여자친구한테 지금 꽂혔다 이런 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재밌습니다. 중의적이면서 재밌었고, The Lemon Twigs의 My Golden Years. 레몬 트윅스는 참 나올 때마다 좋은 퀄리티의 어떤 복고풍 음악을 들려주는 에스파의 슈퍼노바 이 노래도 참 좋아했고, 사브리나 카펜터의 Please Please Please까지 저는 추천곡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노래는 태용의 탭입니다. 태용의 탭 2월 26일에 나왔는데 두 번째 EP였고요. 참 좋은 앨범을 내고 군대에 가버려서 이 사람이 그러네요. 아쉬웠어요. 사실 이때 뮤브 출연을 좀 타진하려고 엄청 공을 들였거든요, 태용 씨를. 근데 입대 날짜가 너무 촉박한 거예요. 이미 앨범 나올 때. 맞아요.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솔직히 우리 나오면 좋지만 우리보다 나와서 더 파급력 있고 더 영향력 있고 이런 데부터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감히 뭐 거기보다 우리 더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양심이시네요. 어떻게 나도 양심이 있지. 우리 거 나와주면 좋겠지만은 네. 태용도 좋은 일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태용 씨 음악은 내가 소개하면 되니까는 우리 다음에 만나는 걸로. 그래서 결국 이제 모시진 못했지만 참 여유 있게 앨범 나와서 다양한 활동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태용 씨가 사실 이 앨범 전체를 다 만들었잖아요. 자작곡인데 네. 태용이나 NCT를 생각하면은 좀 어렵다, 난해하다, 쉽지 않다 그런 이미지가 항상 있었는데 그런 고유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대중적인 어필을 충분히 보여준 그런 곡이면서 퍼포먼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탭이라는 곡 저는 올해 K-팝 댄스 쪽에서는 특기할 만한 성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자작곡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죠. 그래서 태용 아쉽습니다. 다음번에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노래 두 곡 한번 들어보죠. 제이미 XX 피처링 허니 디존의 Body on the Floor, 성현 씨의 추천곡이고요. 제 추천곡 태용의 탭입니다. 오늘은 대중음악 웹진 이즘의 한성현 에디터와 함께 2024년 상반기 음악 결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상반기에 가장 좋았던 앨범 얘기도 좀 해볼 건데요. 제가 먼저 앨범들 좀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우선 아리아나 그란데의 이터널 선샤인. 좋죠. 이 발매 당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아리아나 그란데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가창의 미학에
이런 거를 제대로 보여줬다. 진짜 통달했다. 그리고 곡들도 참 유려했고요. 네. 그 앨범 단위로 듣는데 하나하나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어떤 이터널 선샤인 영화에서 가져왔던 모티브, 그 테마 이런 것들도 참 좋았고. 네. 코난 그레이의 Found Heaven. 음. 적절한 레트로를 반영하면서도 팝적인 센스를 보여줬던 좋은 작품이었고. 신났습니다. 좋은 앨범이었어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미안합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내한 가시나요? 고려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확답을 주지 못해서. 어쨌든 마음으로는 정말 응원했다는 네. 거. 그리고 뱀파이어 위켄드의 Only God Was Above Us. 뭐 이 성현 씨가 얘기 충분히 할 것 같아서 넘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몇 장 얘기했죠. 아리아나 그란데, 코난 그레이, 뱀파이어 위켄드, 한 장 더 얘기하겠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Hit Me Hard and Soft. 빌리 아일리시 앨범 참 좋았어요. 솔직히 빌리 아일리시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었거든요. 네, 저는 2집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요? 근데 이번 앨범은 이 사람이 참 젊은 거장으로서 다가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송라이팅의 귀재라는 생각이 들었고, 표현력 측면에서도 정말 좋은 최고의 네. 고감도의 표현을 보여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리 아일리시의 Hit Me Hard and Soft. 스포티파이랑 이번에 행사했던데 제니 씨 모시고. 맞아요. 그 약간 나는 왜 안 같은 불렀냐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영경 씨하고 저랑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우리 스포티파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입장은 약간 자율로 그런 거 아니었나요? 희망자. 그래요? 내가 안 간 거야? 그러면은 또 미안합니다. 괜히 또 억까했네요. 뭐 그게 낫죠. 내가 안 가서 안 갔다. 이게 낫죠. 안 그쵸. 불러서 안 간 거보다. 불렀으면 저 만사 제쳐두고 갔을 텐데. 아무튼 빌리 아일리시도 이번에 한국에 와서 그 유퀴즈 네. 도 나가고, 뭐 유튜브 지코의 아티스트 뭐 이런 거 다 나가고 네. 열심히 프로모션하고 갔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말 강추하는 앨범 한 장 소개를 하면요. 바로 솔루션스의 새 앨범입니다. N.A.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N/A 이렇게 돼 있는데 6월 26일에 나왔고요. 세 번째 정규 앨범이고 무려 10년 만에 나온 정규 앨범인데 우리 녹음을 기준으로 어제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앨범을 상반기의 베스트 앨범이다 이렇게 꼽는 건 좀 과감한 결정인데 네. 용기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과감하게 이 앨범 한 번 딱 들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이거 상반기에 어떤 손에 꼽을 만한 작품이다. 솔직히 딱 첫 곡 들으면서부터 이미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렇죠. 이 앨범 좋은 앨범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인노트를 김윤하 평론가가 썼는데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NA는 솔루션스가 그렇게 시작부터 가진 패를 숨김없이 전부 늘어놓고 제안하는 새로운 게임이다. 이 문장을 썼던데 앨범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솔루션스가 잘하는 것들을 모조리 네.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에너제틱한 연주, 매력적인 팝 멜로디, 그리고 다채로운 사운드 디자인 이런 것들이 솔루션스 진짜 대단하다. 네. 여전히 사실 이 팀이 나온 지가 좀 됐어요.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고 2022년에 나왔던 EP 타임에서는 이제 좀 중견 밴드로서 네. 무게감을 보여주는 그런 앨범이었는데 여전히 살아있다 솔루션스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반가웠고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모시고 싶은데 제가 아시다시피 2주를 비우잖아요. 네네. 그래서 당장 모실 수가 없어서 전화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또 이런 광경을 또 이렇게 보게 되네요, 제가. 네, 솔루션스의 나루 네. 씨, 기타리스트 나루 씨랑 한번 전화 연결 간단히 해서 앨범에 대한 얘기도 좀 듣고 통화 좀 해보려고 미리 좀 말씀드려놨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지금 방송 중이고요. 예, 예. 네, 뮤브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솔루션스 나루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이즘이라는 음악 웹진 아시겠지만은 이즘의 에디터 한성현 씨가 같이 하고 있어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루입니다. 네, 제가 앞에서 앨범 얘기를 간단하게 했고 또 추천을 했고 사실 오늘 네. 상반기 결산 자리라서
제가 아, 상반기의 베스트 앨범으로 지금 어제 나온 앨범을 과감하게 뽑는다. 와우, 그렇게 해도 영광이네요. 그렇게 해도 충분한 앨범이다. 그렇게 아, 아주 소개를 했는데 이 예, 10년 만에 기쁘네요. 나온 앨범이잖아요. 네네. 어떤 앨범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솔루션스의 10년 만에 3집이고요. 제목은 NA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규정되지 않은 뭐 그런 뜻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좀 장르적으로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보다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락 음악을 주로 해보자 음, 하고 이제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자유롭게 일렉트로닉적인 느낌도 많이 실리게 되긴 했는데 그만큼 좀 뭔가 락이라는 중심을 갖고서는 자유롭게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저희들끼리. 예. 규정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이 예, 앨범 제목처럼. 그쵸. 예. 그래서 이 초반부에는 약간 락적인 앨범들이 곡들이 있으면서 뒤쪽으로 네네. 갈수록 일렉트로닉한 곡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살짝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해요. 네, 다채로운 앨범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감사합니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사실 음악 예.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다 지금 이 앨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다행히 이렇게 사실 이제 뭐 들으시는 시점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틀 차인데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의 칭찬만 해주셔가지고 네. 예, 저희도 뭐 약간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쉬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음반 작업을. 작업을요. 예. 참, 거의 뭐 그 사이에 이제 뭐 다른 작업도 하긴 했는데 네, 뭐 산울림 트리뷰트 작업도 했었고 네. 뭐 OST 작업도 하고 했었는데 이 앨범을 위해서는 진짜 한 거짓말 안 하고 한 20곡 넘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20곡, 30곡 가까이. 그래서 뭐 물론 완곡이 아닌 곡도 있긴 하지만 네, 좀 서로 어우러지는 또 정서가 뭉칠 수 있는 곡으로 작업을 해서 이제 앨범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앨범에 대한 반응이 지금 상당히 뜨겁고 저도 너무 네. 좋아하고 이제 이틀 차라서 예. 앞으로 점점 많은 분들이 찾아 들을 것 같고 앞으로 예. 활동 계획도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네네. 활동 계획들이 있으신지 좀 알려주세요. 7월 8일에는 이제 저희 음반에 대한 토크를 갖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네네. 상상마당 쪽에서. 그다음에 11일에는 발매 기념 뭐 파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좋게 들어주신 분들 모여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뭐 간단한 공연, 디제잉 이렇게 하는 자리를 가질 것 같고요. 네. 단독 공연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잡히진 않아가지고 네. 뭐 잡히는 대로 꼭 공지가 나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독 그 공연도 외에도, 기대하고 있겠고요. 페스티벌도 하고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 뮤브에 우리 네 분이 다 나와주셔야 돼서. 그래야죠. 네, 제가 또 너무 앨범 좋았고 해서 제가 이제 휴가 갔다 오면 다시 연락드리고 우리 날짜를 한번 잡고 이 방송에서 뵙는 걸로. 안 그래도 아까 우리 이 상반기 결산할 거라고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했었거든요. 구독자들하고. 근데 거기서도 댓글로 솔루션스 얘기하는 분들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어제 나온 앨범인데도.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조만간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영광이죠. 그리고 타이틀곡 NA 이 노래에 대한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고 오늘 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동명 타이틀곡이고요. 사실 이 노래는 그 베이시스트 오경이 형이 권오경님이 주도적으로 써준 노래예요. 뭐 저는 뭐 숟가락만 얹은 정도로 기타를 쳤는데 저희 앨범에서 제일 펑키하고 좀 뭔가 좀 이전에 없던 색깔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제일 뭔가 좀 재밌게 기타 라인 그리고 보컬 라인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매력적인 곡이었어서요. 저도 오늘 방송에 소개하면서 많은 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전화 연결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침착하게 잘하시네요. 아유, 그럼요. 나루 씨와 이렇게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 앨범 참 좋아서 많은 분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A 그래 추천곡으로 가져왔고 제 소개를 이렇게 나루 씨를 통해서 대신해서 네. 했습니다. 저는. 네. 자 이제 성현 씨의 소개 한번 또 들어볼게요. 어떤 앨범 가져오셨는지. 네, 일단 또 반반 나눠서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넥디비라는 밴드의 셀프 타이틀 넥디비고요. 이 밴드가 유명하진 않은데 보니까 웨일스 출신의 팝펑크 밴드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우연찮게 발견한 앨범인데 애플뮤직에서 신보란에 있다 보니까 커버가 좀 이뻐서 들어봤는데 이거 정말 소위 말해 무지성으로 흔들 수 있는 진짜 그런 신나는 앨범이다. 아까 한 번도 들었는데 살짝 조금 피곤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들으니까 잠이 확 달아나는 그런 좋은 앨범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민재님도 픽해 주셨던 아리아나 그란데 이터널 선샤인이었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들으면서 아무래도 조금 슴슴한 게 있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아쉬운 게 있었거든요. 그때 약간 제가 한 줄 평이 어땠냐면은 고점이 스위트너보다 낮고 맞아요, 저점이 포지션스보다 높다. 약간 이런 조금 중간대 앨범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 나오는 약간 여성 팝스타들의 앨범이 조금 저는 실망스럽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약간 재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상대평가로. 네, 약간 선녀 같은 앨범이었다.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K-팝 이제 아이돌인데요. 이제 걸그룹 영파씨라는 팀의 XXL EP입니다. 네네. 영파씨가 그 작년에 마카로니 치즈라는 엄청 센 드릴 힙합 곡으로 나오면서 좀 주목을 받았었죠. 이번에도 이제 5곡의 EP를 들고 나왔는데 XXL이라는 타이틀곡은 그 좀 올드스쿨 힙합이죠. 그냥 서태지 컴백홈 느낌도 나는 그런 타이틀곡에다가 뭐 요즘 유행하는 레이지 장르나 네. 뭐 드럼 앤 베이스 이렇게 많이 갖다 쓰는데 멤버들의 일단 랩 실력이 괜찮아요. 예, 약간 진짜 소위 말해서 약간 흔히 말하는 좀 아이돌 랩 같지 않고 굉장히 좀 이 힙합 쪽에 확실히 관심이 있고 그 열정이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재밌는 앨범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죠. 고민 좀 했었는데 비욘세의 카우보이 카터 저도 갖고 왔고요. 네. 일단은 곡이 엄청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엄청나게 긴 러닝 타임을 이 정도로 지루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비욘세 같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에 이 앨범 때문에 뮤브 나왔으니까 약간 그거에 대한 이제 샤라웃으로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것도 저번에 이제 갑자기 덜컥 인생 반으로 해버린 뱀파이어 위켄드의 Only God Was Above Us 갖고 왔고요. 네. 이 중에서는 뱀파이어 위켄드를 해야겠죠. 뱀파이어 위켄드 얘기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현 씨가. 저도 근데 사실 이 밴드에 대해서 뭐 사심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네네, 알죠. 그냥 이제 작년부터 좀 관심 갖기 시작하다가 네. 올해 이제 컴백한다고 하면서 싱글을 딱 들어봤는데 카프리콘이라는 곡이었잖아요. 들으면서 처음에 야 이거 약간 조금 과장 보태 말해서 좀 전율이 있었던 노래였고 이 팀이 그동안의 앨범 보면은 되게 머리를 잘 쓰는 팀이에요. 되게 치밀하게 사운드도 잘 가꾸고 정말 오밀조밀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물론 계산적이긴 하겠지만 조금 덜어내면서 약간 감각적으로 좀 본능적으로 들어간 좀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서도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구간이 많거든요. 뭐 약간 재즈 스타일도 확 가기도 하고 뭐 노래 러닝 타임도 길고 네. 아까 말했던 카프리콘은 약간 슈게이징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앨범 중에 제일 허세를 안 부리는 앨범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 보면서도 가사도 되게 어려웠는데 사실 가사 신경 안 쓰고 들어도 뭐 멜로디도 되게 수려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그런 것들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사도 뜯어보면은 약간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나 서로 간에 좀 단절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표현들이 약간 영적인 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면서 되게 깊게 느껴지면서도 그만큼 질리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미 뭐 올해 연말열상까지도 이거 충분히 가는 앨범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을 때까지 얘기할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그런 앨범이 있죠. 네. 진짜 인생 앨범처럼 만나게 되는 네. 약간 신보여도 성현 씨한테 그런 앨범이 아니었나 생각 드는데 저도 워낙 이 앨범 좋아했기 때문에 참 공감합니다. 그러면 뱀파이어 위켄드의 카프리콘 그리고 네. 솔루션스의 NA 듣고 오시죠. 계속해서 2024년 상반기 최고의 앨범
또 다른 한 장 소개해 볼 건데, 제가 먼저 좀 해보면은, 우선, 뮤브에 게스트로 오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저랑 영경 씨가 음악적으로 너무나 막 매료돼서, 너무 반해서 꼭 모셔서 직접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모시는 분들이거든요, 무조건. 네. 그러니까는 게스트로 오시는 분들의 음악은 우리가 최소한 보증은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다. 음악적으로, 작품적으로. 그래서 오셨던 분들의 앨범을 넣을 수밖에 없는데, 김유나 씨의 관능소설, 그리고 옥상달빛의 40. 전 이 두 장은 진짜 올해 좋은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두 장 가져왔고,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다린 씨의 세레나데. 다린 씨도 참 모시고 싶었는데, 좀 타이밍이 이렇게 안 맞아서, 연락도 못 드렸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마음으로 응원하는 아티스트입니다. 다린 씨 앨범 중에서 제일 좋았어요. 세레나데. 그리고, 비욘세의 카우보이 카터. 네. 전 리바이스 진 그 노래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앨범 전체적으로도 얘기한 것처럼 러닝타임 길지만 지루하지 않았다.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후보 하나는 데이식스의 포레버입니다. 데이식스의 포레버 EP는 3월 18일에 나왔는데 제가 이 앨범을 마지막 강추 앨범으로 강력 추천 앨범으로 소개하는 건데요. 8번째 EP고요. 데이식스를 또 고르면서 정말 또 데이식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저도 네. 데이식스 얘기를 너무 많이 했고 작품 얘기를 많이 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결산해서 좀 의도적으로 데이식스 얘기를 하지 말자. 이 얘기마저도 이미 했어요. 옛날에 데이식스 얘기를 그랬네요. 그만하고 싶다. 네. 근데 데이식스 얘기를 결산 때 안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데이식스가 앨범을 안 내는 거밖에 없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데이식스는 진짜 솔직히 앨범을 낼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거는 앨범이 이렇게 좋은데 음악이 좋은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다고 해서 데이식스 얘기를 안 한다는 거는 또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멤버들이 군대 또 갈 수도 없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또 가면 안 되지. 그렇죠. 그리고 데이식스는 지금 완전 전성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최고의 네, 전성기. 인기 엄청 많죠. 데뷔 이후 지금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고 네. 음악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뮤지션들도 데이식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데이식스 음악 솔직히 진짜 너무 좋다. 네.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던데 제가 이 앨범 나왔을 때 뭐 당연히 소개했죠. 추천도 했는데 그때 이 타이틀곡이 좀 약하다. 웰컴 투 더 쇼. 타이틀곡이 너무 선언적이고 네. 컴백에 대한 어떤 강박 이런 거를 막 알리려고 하는 그런 네. 메시지 이런 것이 너무 강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처음엔 했었는데 들을수록 타이틀곡의 매력도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대중적으로도 반응이 뜨겁고 그래서 좋은 컴백곡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아까 태용 씨도 그랬지만은 제가 항상 좀 겁없이 들이대거든요. 데이식스도 네. 방송에 한번 모시고 싶어가지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네. 사실 지금 이런데 올 상황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지금 워낙 전성기니까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얘기는 계속 했었는데 그 많은 스케줄 사이에 우리가 끼어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네. 아직까지는 성사가 안 됐지만 네. 그때 영케이 씨가 왔을 때 분명히 맞아요. 약속하거든요. 완전체로 오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또 뵐 날이 있겠죠. 네. 저도 그래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앨범 진짜 좋았고 그때 제가 데이식스 얘기를 하면서 페스티벌도 좀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네. 연주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하는 팀이 그냥 팝적이라고 해서 음악이 네. 락 페스티벌 못 나가나? 그건 너무 구시대적인 생각 아닌가? 그런 생각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번에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일요일에 나가요. 맞죠. 그래서 거의 서브헤드 네네. 수준으로 나간다는 것 같은데 데이식스는 진짜 더 여기보다 더 올라갈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 그래서 일요일에 지금 펜타포트 가려고 해요. 진짜요. 세풀투라 부르려고. 근데 진짜 데이식스 음악이 특히 이번 웰컴 투 더 쇼가 정말 사람 많은 데서 들으면 더 차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최근까지는 아니어도 그 저번에 친구들이랑 야구장 갔다 왔는데 야구장에서 이 노래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워 하는 그 후렴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와 이거 진짜 올해 응원가다 이거. 그래서 좋았습니다. 참 대중적인 터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때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가서 일요일에 세풀투라 보고 데이식스 보고 잔나비 보고 하면은 좋은 여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앨범은 제가 수록곡이 다 좋아서 네. 이렇게 전곡을 다 고르게 들은 앨범이 올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같고 그래서 그 왜 애플뮤직에서 그
매주 업데이트 되잖아요. 헤비 로테이션 네. 그거요. 네. 데이식스 노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 전곡 7곡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수록곡이 지금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데 네.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지금 이 노래입니다. 그게 너의 사랑인지 몰랐어. 마지막 곡인데요. 발라드 스타일의 곡이에요. 네. 그래서 참 들어보면은 성진 씨가 또 작곡에 참여했고 영케이, 원필, 홍지상 이렇게 되는데 데이식스의 어떤 이별 발라드, 약간 그리워하는 발라드 이런 그 계보를 이어가는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이 노래가 웰컴 투 더 쇼만큼 알려지진 않았죠.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노래도 언젠가 예뻤어처럼 역주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공감을 일으킬 것 같은 네. 노래라서 오늘 이 노래 마지막 추천곡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성현 씨의 앨범 또 추천 앨범 들어봐야죠. 네, 이제 저의 두 번째 후보는요. 일단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미니소드 3 투모로우 EP고요. 네. 작년에 나왔던 정규 앨범은 조금 아쉬웠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번 EP는 이게 올해 정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이 팀이 미니소드라 약간 시리즈처럼 스토리텔링적인 면에서 좀 쉬어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래는 정말 좋았다. 타이틀곡도 좋았고 네. 저번에도 월드컵 갖고 왔었는데 그 내일에서 만나였나? 그 이렇게 원투펀치 들어오는 게 좋더라고요. 네. 만큼 많이 들었던 EP였고요. 그리고 아까 민재님이 곡에서도 뽑으셨는데 이렇게 NCT 도영 씨의 청춘의 포말 뉴스 이거 앨범 사실 그 솔로 멤버가 이렇게 록을 하기 사실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네. 들으면서 음색이 이렇게 좀 지르는 록 스타일이랑 조금 안 맞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것도 이제 넘어서는 또 본인만의 매력으로 소화하는 그런 신나는 앨범이었고요. 도영 진짜 앨범 좋았어요. 네. 저도 그 공연도 가시지 않았나요? 공연도 갔었고 공연을 보고 저 완전히 팬 됐잖아요. 도영 씨가 공연 노래도 잘하고 음악도 잘 가져오고 했는데 네네. 말을 너무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능력이죠. 말 재밌게 하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와, 저 사람 진짜 탐난다. 진짜 인재다. 그런 생각이 했어요. 또 제가 눈독 들이고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후보는 트리플스 24인조 그룹이죠. 이 네. 팀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인 어셈블 24 앨범이고요. 10곡이 수록된 정규 앨범인데 보면서 진짜 공을 많이 들인 티가 확확 나는 앨범이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민재님이 또 곡에 보셨던 레몬 트윅스의 Dream is All We Know라는 앨범이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골든 이어스 있는 앨범이죠. 네. 이 팀이 딱 60년대 70년대 스타일 록을 하는데 보통은 레트로를 한다 하면은 그래도 좀 현대적인 터치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음악들이잖아요. 네네. 이 팀은 정말 음색 빨 덕분에 딱 들으면서 이거 진짜 옛날 비치보이스나 BTS 듣는 것 같다. 왜냐면은 그런 목소리까지 그렇게 올드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맞아요. 팀이 많지 않거든요. 젊은 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프로덕션부터 마스터링까지 이 되게 불편하지 않은 약간 되감기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신선하게 또 재밌게 들었습니다. 속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약간 이거 60년대 음악인데 하면서 들려주면은 믿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그럴 법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최근에 컴백한 하이키의 러브 올 헤이트라는 미니 앨범이고요. 네. 네 곡이 들어가 있는 단촐한 앨범인데 이 팀이 참 마음에 드는 게 요즘 케이팝 내에서 되게 타이 케이팝을 많이 외치잖아요. 뭐 해외 트렌드 많이 수입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팀은 정반대로 정말로 가요스럽다. 뭔가 이 아이브가 약간 2세대 아이돌 같은 음악을 하는 거와는 좀 더 다르게 진짜 옛날에 좀 편하게 들을 수 있고 가사 전달력이 좋은 그런 음악을 지향한다는 게 느껴진 앨범이었고 특히 이 멤버들의 발음이 굉장히 좋아요. 또박또박 들리고 약간 좀 기성세대랑 음악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요즘 음악은 좀 왜 이렇게 안 들리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하이킥은 정말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꼭꼭 씹어서 삼키게 해주는 그런 정말 좋은 하드웨어를 가진 멤버들이 있는 팀이다. 그리고 음악도 이게 데이식스의 영케이씨가 한동안 작사를 했었고 네. 이번엔 아니긴 한데 그래도 같이 다니던 그 JYP 홍지상 씨가 작곡을 맡아가지고 좀 뜨겁게 제목이 뜨거워지자거든요. 타이틀이 네네. 정말 올 여름에 좀 뜨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감동 있는 곡이었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 그러면은
성현 씨가 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앨범 뭡니까? 저는 어셈블 24 하겠습니다. 트리프레스. 네. 어. 저는 이 팀이 K-팝에서 되게 저한테 제일 흥미로운 팀이거든요. 일단은 24명이라는 엄청 말도 안 되는 기획을 어떻게 성사시킨 것도 신기하긴 한데, 저는 이 팀의 제시한 비전이 되게 새로웠던 게 뭐냐면은, 제가 작년에 나왔던 체리톡이라는 뮤비를 봤었어요. 네네. 그게 딱 여학생들이 채팅으로 막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저희 집에 저랑 띠동갑 차이 여동생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보면서 이거 너무 우리 집 여동생 얘기 같다. 맨날 와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유튜브 보고 투파투 좋아하고 틱톡 보는 내 여동생 같다. 그러면서도 저도 한때는 이제 핸드폰 이렇게 네이버 카페 이런 채팅으로 음악 좋아하는 애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아이돌이라는 게 어찌 보면 그 우상이라는 말이잖아요. 닮고 싶은 대상인데 이 친구들은 이미 닮아 있는 대상이다. 이런 면에서 되게 이 리버스로 시각 전환을 하게 해준 팀이라 느꼈고 특히 이번 어셈블 24 앨범은 타이틀인 걸스 네버 다이도 굉장히 좋았었고 사실 K-팝이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셀 수 있지만 좀 근본 없는 산업을 근본 있게 보이게 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되게 이 약간 사상 누각 같은 거를 그래도 정성 들여가지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거였는데 그 작업을 되게 잘한 팀이다. 특히 좀 K-팝 음악이 발전하면서 좀 사운드 멋있다 하면은 사실 대중적인 코드가 좀 떨어질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팀은 굉장히 정석적인 랄랄라 하면서 모두가 따라 부르기 쉬운 그런 후렴구를 가져간다. 그런데 또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서울에 사는 소녀들의 모습 비춰주면서 이 랄랄라가 단순히 그냥 대충 떼어먹는 그런 후렴이 아니라 정말로 그거에 뮤비를 보고 노래 듣는 우리까지 함께 동참하게 만드는 좀 그런 의미가 있는 노래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사람을 좀 홀리는 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앨범 자체로도 트리플스라는 팀이 사실 그 투표 제도를 해가지고 막 곡을 뽑기도 하고 막 멤버 유닛을 구성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그 타이틀곡 후보에 올라왔던 곡 중에서 한 절반을 다 때려 박았어요. 그만큼 정말 약간 사활을 건 앨범이다. 근데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괜히 가성비 따지고 이런 거 할 바에는 그냥 이렇게 무대 보러 가는 거 저는 약간 그런 거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만큼 정말 공을 많이 들었구나. 그만큼 노래도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대중적이면서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그만큼 멋있는 앨범이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색깔을 잘 보여주는 앨범이었죠. 뮤직비디오 참 멋있었고 저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Girls Never Die. 다시 해볼까? 이러잖아요. 네. 음악에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누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음악 듣다가. 참 인상적인 곡이었습니다. 트리플스의 Girls Never Die.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한 노래들 방송 끝곡으로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은 대중음악 웹진 이즘의 한성현 에디터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방송을 길게 했는데 상반기 결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24년 이제 절반 지나갔고 절반 남았습니다. 성현 씨 좀 개인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어땠어요? 전 사실 아까 대본 보면서 다른 노래 뽑는 것보다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다. 너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6월까지 빨리 지나가 버려가지고 저도 제가 정확히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기억나는 거라고 진짜 이즘 활동 열심히 했다?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약간 기회를 틈타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일단은 지금 이즘 뮤직 클라우드라고 저희가 또 팟캐스트 따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행자 두 분이 잠시 휴가를 가지셔가지고 제가 잠시 대타로 이렇게 투입이 되었고요. 하차시키세요, 둘 다. 둘 다 하차시키고 성현 씨가 하세요, 이제. 근데 그렇게 또 하게 되면은 또 덜컥 너무 책임감을 많이 가져야 되니까. 쿠데타처럼. 네, 그래서 저도 저희 방송에 좀 이렇게 저희 방송 좋아하는 청취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비고 있는 게 아쉬워서 저도 사실 말하는 게 능숙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도 살리고 점사점사 해서 그런 마음으로 팟캐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저 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경 씨가 지금 방송 준비를 다 해놓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 녹음
바로 직전에 불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성현 씨가 없었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고 오늘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방송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저야 늘 불러주실 때마다 이렇게 늘 영광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아직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뮤브 계속 열심히 듣고 또 가끔 불러주시면 또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우상향. 네. 네. 참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 방송 녹음 기준으로 내일 모레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틀 남았기 때문에 오늘 방송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고 저는 2주간 휴가를 가요. 그래서 2주 동안은 지금 MBC FM4U 4시엔 윤도현입니다 해서 음악작가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전에는 신해철 씨 라디오도 하고 이은미 씨 라디오도 하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선배 조아름 작가님께서 오셔서 윤경 씨랑 2주 동안 대타 DJ를 해주실 거예요. 조아름 작가님은 대타 DJ의 어떤 막중한 임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거든요. 라디오로 너무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보다 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연경 씨와 아름 작가님의 어떤 여여 케미, 그리고 또 우리 뮤브에서 한 번도 여여 케미가 없었잖아요. 제가 항상 있으니까. 네. 좀 색다른 재미를 2주 동안 보실 것 같아서 여러분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저는 2주 잘 쉬고 3주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직 매거진 뮤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벤트 그리고 각종 소식 인스타그램 매거진 _뮤브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또 오늘처럼 이렇게 녹음 전 라방 할 수도 있으니까 참여해주시고, 아직까지 방송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하트, 또 새 에피소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유튜브와 뉴스레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추천곡 데이식스의 그게 너의 사랑인지 몰랐어, 그리고 트리플 S의 Girls Never Die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뮤직 매거진 뮤브 오프닝송 나상현 씨 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조알림, 진행의 정민재, 한성현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